자, 지금 이제 대학생 혹은 뭐 청소년 이런 이제 그 내담자들의 강박 행동을 이제 봤을 때 어떻게 더 탐색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강박 행동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내담자가 그러니까 강박 행동은 확인 행동도 있고 뭐 청결 행동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무엇을 강박 행동으로 하느냐보다 이제 처음 물었을 때 내담자가 가져와서 강박 행동이라는 부분을 했을 때 상담자가 그 다음 회계에 이제 물어봐야 되는 부분들은 강박 행동이라는 건 결국 내담자가 자기의 불안을 이렇게 약간 수딩, 완화시키려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보여지는 모습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이렇게 확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먼저는, 네가 참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뭐 어떤 경우는 5년, 10년, 그 동안에 네가 또 그걸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매번 그럴 때마다 그랬는지, 그러면 그랬다면 긴 시간 동안에 많이 네가 힘들고 고통스러웠겠다. 이제 이 부분을 먼저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왜냐면 이게 불안해서 하는 내담자니까. 그러면 네가 많이 힘들었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네가 그런 확인 행동 할 때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냐? 머릿속에서. 머릿속에서 네가 그런 확인 행동을 할 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그 첫 번째 행동이 강박사고가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럼 이제 왜 이 강박사고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하냐면은 이 강박사고라는 결국 내담자의 불안의 안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내담자가 이 행동을 하느냐라는 것은 뭔가 이제 불안한 강박사고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강박사고라는 게 뭐냐 그럴 때 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이 확인 행동을 하는 그 강박사고의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누군가가 나를 해할 것이다. 약간 이제 피해 의식 혹은 뭐 편집에 대한 사고, 피해 사고 이런 부분이 대부분 많죠. 처음에는 뭐 의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의심에 보다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더 진행이 된 그런 부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담자가 그냥 의심 정도인지 아니면 피해 사고인지 그 편집적인 사고까지 되는지 그 다음에 좀 더 넘어서 강박 사고까지. 근데 이제 강박 행동을 했다면 강박 사고겠죠. 근데 강박 사고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팝업창처럼 통제할 수 없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이제 이게 뭐 내 머리에 세균들이 들어와서 나를 갉아먹을 것이다. 그럼 나는 바보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다가 때 나의 뭐 이렇게 이빨로도 가고 구강으로 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그 의심의 영역이 단체 있을 때도 그런 건지 이게 어떤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그래요. 만약에 이제 내담자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누구하고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이 누구라고 하는 이 장면이 내담자는 이걸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고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하죠. 누군가의 한 지점에서. 그럼 이제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담자는 결국 이제 이 지점에서 여기서 시작을 하지만은 이 지점에서 이제 확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의심하는 게 단체일 때 그러니, 가족한테는 어땠는지, 그리고 또 뭐 친구한테는 어땠는지, 뭐 초, 중, 고등학교, 만약에 이제 어느 시점, 온세 시점이 있으면 그 시점 이후에 모든 사람한테 그러는지, 이제 이런 시점에 이야기를 할 때,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대상이. 늘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의심을 안 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뭐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뭔가요? 이 내담자에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는 내가 그런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불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내담자하고 치료적인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하는 강박사고를 확인해 보는데, 강박사고가 대상에 따라서 이제 어떤 대상에게 주로 그러는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대략 추론해 봤을 때, 이 내담자가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나에게 주거나 뭔가 이제 또 정보가 빼내질 거라든지, 그래서 계속 자기가 사진을 찍은 내담달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1시간 봉사를 하는데 사진이 1000장이 나오는 거예요. 강박 행동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이제 부분들의 행동을 하고 나면은 어떻는지. 그러니까 그런 강박 행동을 한다는 말은 그걸 하고 나면은 그런 불안들이 사라지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사라지기 위해서 강박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행동을 처음 했을 때 얼마나 하고 나면 네가 그게 안심이 되고 사라지는지. 사라진 시점. 처음에는 불안해서 시작한 거죠. 확인 행동이. 그러면 그 확인 행동을 얼마만큼 내가 하냐는 거죠. 그게 이제 확인 행동의 정도겠지만은, 그러면 내가 불안하지 않을 때까지 한다는 게 그게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그것이 또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그 상황에서. 그럼 그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안하지 않고 새로운 자극이 있을 때 내가 이제 불안하지 않았잖아요. 새로운 자극도 누군가가 뭔가를 자료를 주거나 이럴 때 얘가 내 거를 뭔가를 하거나, 그럼 이제 이 핸드폰이라는 것을 갖고 PC라는 것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정보들이 뭐 다 도용이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냥 도용된 줄 알면서 그냥 뭐 다 그냥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살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조심하는 것은 좋은데, 그거를 넘어서 계속해서 그 생각이 자기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럼 그 고통이 계속 이 내담자에게 왔을 때 본인이 이제 잃어버린 것들이 뭔지, 그러니까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뭔지, 이 내담자가 이 강박 행동을 통해서 지키고자 하는 게 뭔지, 그럼 내 어떤 사고라는 거야. 그러면 그 사고를 내 정보라든가 내 사고, 뭔가를 지키고자 하는 게 있다라는 거야. 네가 지키고자 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네가 그러면 이제 지키고자 하는 게 쭉 리스트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이 이 내담자의 욕구와 가치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이제 내담자 이야기를 그 지점에서 조금 더 확장하고 풀어나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담자가 이제 지키고자 하는 이야기였으면, 그럼 네가 이런 강박 행동을 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했던 것, 한번 이제 뭐 숫자로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매번 있다 그러면 하루에 강박 행동 몇 번, 10번 했다. 그럼 한 달이면 몇 번인가요? 300번. 1년이면은 10달이면은 3000번. 한 뭐 4000번 정도를 1년 했어요. 10년이 됐다면은 뭐 4만 번. 이 정도의 이제 강박 행동을 했다라는 거는 얼마나 네가 많이 고생하고 애쓰고 그 부분에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 정도로 네가 많은 시간과 애를 썼네. 그러면 그 강박 행동을 네가 하면서 그 많은 시간을 했을 때 네가 이거에서 얻은 것은 뭐고 네가 좀 잃어버린 것은 어떤 거니 하고 이제 좀 이것에 대한 대차 대조표를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내가 결국 내담자가 지키고 싶은 거, 이게 이제 불안한 영역이겠죠. 그 다음에 내담자가 얻은 거, 또 잃어버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내담자가 조금 더 이게 우리가 그냥 얘기한 거하고 지금 우리가 목록으로요. 지금 이 안에서 이게 이제 내 안에 머릿속에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많은 강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꺼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구체화, 이게 그동안에는 이렇게 닫혀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내가 뭔가 이제 나를 막 이렇게 의심하고 나를 해칠 것 같은 것이 이 안에 가득 많다고만 생각해요. 그럼 상담사하고 그것을 이제 탐색해야 되는 것이 그게 뭐냐 공감을 해주면서 그럴 수밖에 없겠다고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보면은 이게 덮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잘 모르죠. 그게 이제 자기 혼자의 생각 속에서 강박사고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담사가 같이 한번 열어보자 하고 이제 질문을 우리가 탐색을 하는 거죠. 열어보니까 지금 이런 말하는 이제 7개, 8개의 여러 가지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게 첫 번째 거는 어떤 거가 좀 더 보자 하고 이제 이 박혀 있는 것들을 생각이 자기 머리에 박혀 있는 게 강박사고잖아요. 이걸 이제 꺼내 보는 거예요. 이게 꺼내 보니까 길이는 이렇고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이건 이렇구나 하고 이제 이 강박사고에 대한 거 방금 제가 얘기했던 지키고자 하는 거 네가 얻은 것들 네가 또 뭐 잃어버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거 얘기를 해보면서 이렇게 탐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탐색을 해보면은 이게 딱 붙어있는 내 생각에 나오지 않을 것처럼 붙어 있어서 두려운 거였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지켜야 되냐 생각했는데 이제 상담사가 이제 뭐 이런 걸로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같이 두드리면서 한번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이제 해도 괜찮다 이런 신호를 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상담의 구조화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그러면 강박사고와 강박행동들이 이제 다 이제 나오면은 내담자가 그러면 너가 이제 봤잖아. 그럼 너가 원하는 게 뭐냐고 내담자 욕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담자가 지키고 싶은 부분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지키고 싶은 것들은 결국 내담자의 가치가 되고 욕구가 가요. 가치보다는 욕구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지키고 싶었던 욕구. 그건 어떻게 말하면 그 욕구라는 거는 어렸을 때 내가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그 보호하는 것 안에는 항상 욕구가 숨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 내담자 욕구를 발견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어떤 이 질문의 핵심적인 영역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욕구가 발견이 되어지면 그게 이제 뭐 인지행동 치료든 대상관계든 이제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하나씩 하는 거죠. 만약에 내담자가 강박사고가 너무 과도하게 많다 그러면 인지행동 치료로 이 내담자에 대한 이 부분을 하는데 내담자가 신뢰에 대한 문제, 의심, 어떤 부분에 너무 뭐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 인지행동 치료하는 것이 조금 제한이 많겠다 그러면은 조금 이런 이제 질문들을 통해서 보고 대상관계로 안아주고 담아주고 하면서 내담자하고 관계를 형성해서 신뢰로운 관계를 상담자가 먼저 형성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이 확인 행동 이면에 있는 내담자가 의심이 관계에 대한 불신에 만약에 뿌리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상담자가 믿어도 된다라는 그런 이제 관계 형성이 오히려 이제 대상관계 이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이 내담자 이야기를 좀 더 풀어내고 내담자가 자기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써나가고 그 지점에서 내가 봐서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꼭 그것이 아니네 하고 이제 다른 공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공간의 이야기가 이제 내담자가 자기 이야기를 다시 써가는 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이야기 치료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도 뭐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을 가지고 오히려 탐색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내담자 이야기를 확장하는 그런 지점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